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사랑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닛 3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유닛 3는요, 셀에 대한 마지막 파트이자 셀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유닛이고요. 이 유닛을 오픈하는 주제는 바로 엔자임입니다. 자, 엔자임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메타볼리즘이라는 워딩을 좀 배울 거예요. 이 메타볼리즘이라는 거의 워딩은요, 우리가 chemical reaction in our body system 이라고 해서 크게 exergonic이 있을 수도 있고 endergonic이 있을 수도 있죠. 대부분의 이제 chemistry에서 배운 친구들은 exothermic, endothermic이라고도 배울 수가 있지만 바이오에서는 이 단어를 exergonic, endergonic이라는 워딩을 써요. 자, exergonic은 에너지를 release하는 거예요. endergonic은요, 에너지를 absorbe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조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죠. 이게 우리가 바로 exergonic입니다. exergonic. 자, reactant라는 친구들이 start 라는 미닝이고요. 자, product라는 말 자체가 end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reactant에서 에너지를 이만큼 release 했다는 거야. 그게 exergonic. 자, 반대도 있겠지, 얘들아. 자, 다음 장에 보면 이거는 endergonic이야. 얘는 반대로 start가 에너지 레벨이 낮아. 그리고 프로덕트가 에너지 레벨이 더 much higher 하지. 이만큼 갯만큼 에너지를 absorb 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exergonic이 있고 endergonic이 있어. 중간은 없어. 하나는 release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를 absorb 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자, 아셨으면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조금 얘기할 게 있어. 자, 표를 하나만 그려볼게. 실제로 이 메타볼리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캐타볼리즘이라는 워딩 있고 에나볼리즘이라는 워딩이 있어.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메타볼리즘이라고 해. 이 캐타볼리즘은 뭐냐면 브레이크다운 시키는 거야. 브레이크다운. 쉽게 생각하면 폴리머가 모노머가 되는 거지. 이거 유닛 1에서 배웠어요, 얘들아. 뭐야? 하이드롤리시스. 이 모든 캐타볼리즘은 엑설거닉이야. 모든 캐타볼리즘의 엑설거닉이야. 히스 릴리즈 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에나볼리즘은 뭐겠어? 반대겠지. 뭔가를 빌드업해. 다른 말로 하면 모노머를 폴리머로 만들어. 이 프로세스 배웠다. D. 여러분, 이거 D로 시작하는 애들 뭐야? Dehydration. 신테시스야.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유닛 1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캐타볼리즘이 엑설거닉이며 에나볼리즘은 그럼 뭐겠니, 얘들아? 엔더거닉이겠지. 맞아. 그래서 실제로는 캐타볼리즘하고 에나볼리즘을 합쳐서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런 메타볼리즘, 캐타볼리즘하고 에나볼리즘에서도 각자 대표적인 프로세스가 있어. 이 캐타볼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세스가 셀룰라 레스피레이션이야, 얘들아. 에나볼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포토신테시스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유닛 3에 캐타볼리즘의 가장 유명한
respiration을 배우고 애나볼리즘의 가장 유명한 포토를 배우는 게 이 유닛의 3의 포인트인 거야. 이해되겠지? 어떻게 플로우가 되는지. 왜 갑자기 막 respiration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유닛 3는 메타볼리즘에 관한 건데 메타볼리즘이 캐타볼리즘하고 애나볼리즘으로 되어 있고 이 캐타볼리즘은 엑소더믹이고 애나볼리즘은 엔도거닉이고 그거의 각자 여러분 유명한 프로세스가 respiration, 포토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 프로세스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엔자임들이 필요하거든. 그 엔자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커넥션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크게 일단은 숲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이해되셨으면 뒤로 가볼게요. 자, 여기도 써져 있듯이 셀은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 리소스가 뭐가 되냐면 커플링이 된대. 이 말은 뭐냐면 엑설거닉은 선생님 뭐라 했어? hit을 release 한다고 그랬지. 엔더거닉은 hit을 absorb 한다고 그랬어. 결국에는 엔더거닉하고 엑설거닉은 커플이야.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이 말은 엑설거닉에서 이렇게 요 차이만큼 릴리즈한 에너지가 엔더거닉에서 필요한 에너지로 간다는 뜻이야. 즉, 엑설거닉과 엔더거닉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얘가 릴리즈한 에너지를 얘가 업솔브해서 일어난다는 뜻이 에너지 커플링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엑소에서 엔더로 바로 갈 수가 없어. 중간에 어떤 딜리버리 해주는 애들이 필요하고 그 딜리버리 해주는 몰레큘이 누구야? ATP야. 그래서 ATP가 여러분 우리 바디의 메인 에너지 소스라는 게 얘가 이런 에너지를 딜리버리 해주는 애들이야. 왜냐면 생각해봐. 리버에서 엑설거닉이 일어나고 브레인에서 엔더거닉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너무 익스트리미하게 얘기를 하다면 여러분 그러면 리버에 있는 에너지를 브레인 쪽으로 딜리버리를 해줘야겠지. 그 에너지를 딜리버리를 해준 애들이 바로 ATP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우리가 에너지 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자, 그러면 ATP 어떻게 생기냐면 밑에 나와 있다. 아데노신 라이보스. 얘 RNA야. RNA. DNA 아니야. 라이보스 3 fatty 여러분이가 포스페이트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가 포스페이트가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풀 네임이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야. 자, 뒤로 넘어가 볼게. 이 ATP가 P가 3개짜리 애들인데 여기서 딱 끊어져. 그러면 P 하나 남고 얘는 P가 이제 2개가 됐으니까 ADP라고 해.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해서 P가 2개예요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ATP가 P랑 ADP로 스플리트가 된다. 그때 본드가 끊어질 때 뭐가 나와? 에너지가 붐붐 하고선 나온단 말이야. 이 에너지를 트랜스퍼 시켜주는 프로세스인데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이게 딱 여러분 우리가 메인 포인트 친구들이야. 자, 선생님하고 같이 천천히 해볼게. 자, 캐타볼리즘이래. 캐타볼리즘. 캐타볼리즘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했어? 에너지를 릴리즈하는 거야. ADP하고 P가 합쳐져서 ATP를 갈 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얘가 absorb해서
ATP가 돼. 그 다음에 ATP가 ADP하고 P로 스플리트가 됐대. 쪼개질 때 에너지가 나와. 이 에너지는 그럼 누가 먹냐면 바로 에나볼리즘이 먹는 거야. 얘는 왜? 엔더거닉이라서 absorb 에너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에너지가 요 에너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니셜이랑 파이널만 보면 캐라볼리즘에서 릴리즈한 에너지가 에나볼리즘으로 absorb하고 있어. 얘가 release, 얘가 absorb, 똑같은 에너지를. 근데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ATP 사이클을 사용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캐라볼리즘은 엑설거닉이야. 엑설거닉이라는 거는 heat release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heat release 하면 that 에너지를 누가 먹어? 바로 ADP하고 P가 ATP로 갈 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얘가 먹었어. 그러면 다시 ATP가 ADP하고 P로 스플리트가 될 때 에너지가 나와. 이 에너지하고 똑같은 에너지야. 이 에너지를 그럼 누가 먹어? 에나볼리즘에서 먹는다는 거야. 결국에는 저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 된다는 거지. 에너지 커플링이야. 이해되시죠? 그런 이유로 우리는 ATP가 중요합니다. 자, 아셨으면 뒤로 가면 이 프로세스들은 빨리빨리 일어나야 돼.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엔자임이라는 애들이 다 모든 프로세스에서 필요해. 왜냐면 엔자임이라는 거는 biological catalyst라고 하는 거를 엔자임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catalyst는 뭐냐면 요 3번의 define 자체를 알고 있으면 돼. The lower activation energy 이라보니까 increasing rate of the reaction 여러분 without consumed by the reaction이래. 이 말을 얘기하자면 activation 에너지라는 거를 low하게 해.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speed up하게 도와줘. 그리고 자기는 use 되지를 않아. 계속 continu하게 reuse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엔자임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activation 에너지가 뭔데요? 라고 하면 뒤에 그림 좀 봐볼까? 얘야 얘. 우리가 아까 전에 엑소더믹하고 우리가 엔더거닉 이런 프로세스를 봤잖아. 그때는 언덕 같은 거를 선생님이 안 그려놨었어. 앞에 볼까? 여기 보면 얘는 언덕 같은 게 없었잖아. 실제로는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여기에 중간에 언덕 같은 애들이 이렇게 필요하거든. 그 언덕이 우리가 항상 있는데 reasonable하게 생각해봐. 언덕이 높을수록 우리가 당연히 느려지겠지. 우리가 힘드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activation, 우리가 complex라는 애들이 있어. reactant가 start지. 이 start 에너지 레벨에서 maximum 요 사이를 우리가 activation energy라고 불러. 요거를 activation energy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심볼로는 우리가 EA 그래서 조그맣게 A를 밑에다가 쓰면 돼. 이게 activation energy에 대한 심볼이야. 자, 그래서 검은색을 봐봐. without 엔자임 때는 엄청 높아. 언덕이 엄청 높으면 내가 프로덕트를 갈 때까지 에너지가 힘들어 이렇게 느리게 일어난다는 거야. 자, 생각해보자. 내가 푸드를 먹었어. 푸드를 먹으면 이 푸드를 다이제스티브하는 엔자임이 필요하잖아. 그 이유는 만약에 엔자임이 없으면 나는 이런 무슨 푸드를 먹으면 이거를 브레이크다운 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 한 하루, 이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 하지만 내 바디에는 스페시픽한 엔자임들이 있어서 이 케미컬 리액션이 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빨간색을 봐봐. 빨간색을 넣었더니 엔자임이 넣은 거야. 엔자임이 넣은 게 빨간색이야. 엔자임이 넣었더니 언덕이 낮아졌어. 이 말은 뭐야? 엄청 스피드업하게 리액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엔자임의 역할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로우하기 위해서 스피드업 더 리액션을 해주는 거야. 대신 얘들아,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 사이인 이 에너지 배율값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 엔자임은. 엔자임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의 에너지 갭은 doesn't affect야. only affect activation 에너지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엔자임뿐만이 아니라 케미스트리에서도 캐탈리스트라는 것들이 있어. 이 chemistry catalyst가 엔자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 Speed up the reaction, lower activation energy.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처럼 엔자임을 biological catalyst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엔자임하고 catalyst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 그게 바로 이 4번에 대한 property야. is a very specific 이라는 워딩을 써. 자, very specific이라는 워딩은 뭐냐면 chemistry에서 사용하는 catalyst는 A 프로세스에도 사용할 수 있고 B도 사용할 수 있고 C도 사용할 수 있고 D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가 여러 개를 다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엔자임은 자기랑 할 수 있는 애가 딱 한 명으로 정해져 있어. 그거를 스페시픽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 자, 엔자임을 그릴 때 약간 좀 팩맨처럼 우리가 좀 그리거든. 얘가 엔자임이야. 엔자임에는 자기가 바인딩을 할 수 있는 substrate라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 이 substrate라는 애들은 reactant랑 똑같은 말이야. 즉, substrate랑 reactant랑 start material은 다 똑같은 말이야. 자, 보면 알다시피 얘네 둘은 서로 모양이 맞아야지만 본드를 할 수가 있어. 모양이 둘이 맞지 않으면 본드를 할 수가 없어. 그거를 스페시픽하다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엔자임에서 substrate랑 바인딩을 하는 사이트를 액티브 사이트라 불러. 액티브 사이트. 그래서 밑에 봐봐. The active site. active site가 뭐야? The region on an enzyme where the substrate is bind라고 되어 있지. 엔자임에서 substrate binding site가 바로 active site야. 이 active site랑 substrate 모양이 딱 fit 해야지만 우리는 본딩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엔자임이랑 바인딩 할 수 있는 substrate는 딱 얘로 정해져 있는 거야. 요런 모양? 모양이 안 맞잖아. 할 수가 없다고 얘들아. 요런 모양? 당연히 모양이 안 맞으니까 할 수 없다고. 딱 요 모양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를 스페시픽하다는 워딩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사이언티스트들은 모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엔자임이 굉장히 스페시픽하다는 거를 익스플레이션하는 모델이 있어. 그 모델이 첫 번째, 옛날에는 락 앤 킵 모델이라는 거를 썼었어. 이거는 굉장히 올드 버전이야. 락 앤 킵 모델은 엔자임하고 substrate가 락하고 키처럼 모양이 맞아야지만 서로 본드를 할 수 있어요 라고서는 주장한 게 락 앤 키 모델이야. 모양이 이렇게 딱 맞아야지만 할 수가 있대. 자, 근데 모던 이러면 사이언스가 되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모양이 딱 픽스가 되어 있니?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니?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theory를 약간 좀 revise를 시켜. 약간 변형을 시켰어. 그게 다음 장에 우리가 나와 있는
요거는 이제 엔자임에 대한 거고, 요거에 나와 있는 induce fit 모델이야. 이게 스페시픽하다는 걸 설명하는 두 번째 모델이야. 옛날은 lock and key 모델이었어. 근데 요즘 뭐라고? induce fit 모델이라는 걸 써. 이것도 다 스페시픽하다는 거를 설명하는 모델이야. 뭐랑 뭐가 스페시픽해? 엔자임이랑 substrate가. 얘가 이 락킹키 모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모양이 정해져 있어. 근데 substrate가 들어오면서 이 액티브 사이트랑 substrate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모양이 조금 더 more fit하게 induce를 시킨대. 예를 들어서 락킹키 모델은 딱 모양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induce fit 모델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더 more fit하게 중간 intermediate 폼이 생겨. 그거를 induce fit 모델이라고 해. 그래서 중간에 모양이 조금 변하면 induce fit 모델. 락킹키 모델은 처음부터 딱 픽스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게 락킹키 모델.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막 우리 시험에 compare contrast in the induce fit model and 이러면 locking key 모델 이런 거는 안 나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이 모델들을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엔자임하고 substrate의 specific이에 대해서 얘기한 theory야. 자, 아셨으면 여기 앞에 슬라이드를 살짝 하고선 넘어가 볼게. 자, 요거를 보도록 하자.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는 이렇게 있었어. 이 엔자임이 들어오는 substrate랑 모양이 딱 맞게 본드가 됐네. 이건 둘이 인터랙션을 해서 lower activation 에너지를 해줘서 여기 속 프로덕트가 만들어졌고 이 프로덕트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엔자임이 다시 reuse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엔자임은 변하지 않아. substrate는 consume이 되는 거고 product는 produce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엔자임의 rate를 measurement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substrate가 얼마나 빠르게 들어가는지 or consume 되는지 or product가 얼마나 빠르게 produce가 되든지 이런 것들 measurement 하면 돼. 하지만 엔자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엔자임의 넘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 아셨으면 뒤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엔자임들이 여러분 프로틴으로 되어 있어. 이 프로틴 끝내 또 나오고 있어. 이 프로틴들의 3dimension structure는 effect by temperature, pH, 그러고 나서 엔자임이니까 substrate concentration이란 말이야. 엔자임들이 consist of the protein으로 되어 있어. 프로틴 메인 파트고 뒤에 가면 non-protein 섹션도 있긴 하지만 프로틴이 거의 메인 파트야. 자,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좋아하는 옵티멀 컨디션이 있는데 자, 보자. 이너 휴먼 이때는 37도 이때 액티비티가 제일 좋아. 자, 봐야 될 거는 요 섹션이야. Beyond optimal condition이 되면 프로틴의 3dimension structure가 spoil 돼서 펑션을 못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one wording으로 뭐라 불렀지? D로 시작하는 그 단어 얘기하지. denature. denature 돼. 그래서 얘들의 액티비티가 sudden decrease가 되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휴먼만 36.5도, 37도가 옵티멀이고 어떤 박테리아 같이럼 이런 애들 같은 건 지가 좋아하는 템퍼처가 77도인 애들도 있어. 리빙 띵스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템퍼처는 다 달라. 하지만 그 좋아하는 템퍼처를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denature 돼.
그래서 엔자임의 temperature 이런 것들은 다 bell shape으로 되어 있어. bell shape. 자, 밑에 보면 pH도 나와 있는데 protein 3 dimension structure는 당연히 pH 이펙트를 받기 때문에 우리 바디에 있는 pH는 7일 때 액티비티가 원래 제일 좋습니다. 뉴트럴이니까요. 하지만 여기 있는 건 두 개 except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 pH2 acidic condition입니다. acidic. 얘들 너네 혹시 토해봤니? 토하면 어떤 맛이 나오니? 애들 막 이렇게 토마셔 막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sour한 테이스트가 나올까? 약간 신맛.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바디에서 유일하게 acidic한 컨디션이 바로 스토맥이야. 위란 말이야. 위. 그래서 스토맥만 pH 2일 때 액티비티가 제일 좋아. 두 번째는 small intestine. small intestine 작은 창자는 약간 베이직해. 지가 좋아하는 컨디션이. 그래서 two organ만 약간 except고 다른 곳은 다 pH 7 때 액티비티가 좋습니다. 아셨으면 뒤에 보면 substrate의 concentration인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bell shape하고 조금 달라. 보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레벨 업가 되고 있어.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줄게. 자, 맥도날드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 맥도날드 카운터가 엔자임이야. 카운터가 5개가 있다고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1명, 2명, 3명. 손님이 substrate야. 나오는 햄버거는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해보자. 5개의 카운트가 있잖아. 손님 1명, 2명, 3명, 4명, 5명까지 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 하지만 6번째 손님부터는 아무리 손님이 6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상관이 없어. 왜? 카운터가 풀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손님만 많아지면 뭐해? substrate만 많아지면 뭐하니? 카운트, 엔자임이 풀인데 그래서 이렇게 레벨 업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는 왜 이러면 스테디하게 레벨 업가 되면 all 엔자임이 bind to substrate라서 그래. 이 워딩을 biological term하게는 enzyme is saturated 라는 워딩을 씁니다. 자, 그래서 얘만 모양이 벨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스탑이 돼. 자, 되셨으면 뒤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엔자임 프로틴 파트가 메인이라고 했어. 하지만 non 프로틴 섹션도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코팩터, 코엔자임은 엔자임의 non 프로틴 섹션이야. 엔자임이 프로틴 섹션이 있고 non 프로틴 섹션이 있는데 프로틴 섹션이 메인 섹션. 얘가 minor section. 그래서 minor 애들은 main 애들을 supporting 해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그 non-protein section이 cofactors or coenzymes 라고 해서 cofactor는 뭐야? 아이온들. 아이온은 다른 말로 미네랄을 불러. 미네랄. 그래서 zinc, iron, copper 이런 미네랄 친구들이 있는 거고요. 코엔자임은 organic cofactor라고 해서 이런 친구들이 바이타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을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엄청 큰 이펙트를 주지 않는 이유는 바이타민은 그냥 프로틴, 엔자임의 파트를 서포팅 해주는 거지 자기가 뭔가가 메인은 아닌 애들이란 말이야. 하지만 부족함은
병에 걸릴 수도 있어. 우리가 유닛 1에서 트레이스 엘리멘트 이런 것도 배웠잖아. 그래서 부족하면 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많이 먹는다고 엄청 좋지는 않다. 이렇게 뭐 알고 계시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엔자임에 대해서 오버럴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엔자임이 뭐고 우리 바디에서 어떤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다음 시간은 이 엔자임이 많으면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적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엔자임의 액션을 조금 블락하는 이니비터 애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니비터 애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깊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